한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 피해 당하셨던 피해자님들 대부분도 그러세요. 내가 사기 당할 줄을 몰랐다고. 내가 사기 피해자들한테 왜 사기 당하냐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사기꾼보다는 피해자를 먼저 욕하는 이런 사기를 대하는 우리 문화가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데 가자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IT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 IT 기업 CS 쪽 일하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사기꾼을 잡는 사기꾼 헌터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럼 회사도 다니시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도 하시고 사기꾼 잡는 것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 먹고 살기도 예, 약간 바쁜데 저도 사기를 당해봤던 입장에서 사기를 한번 당해본 상태에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마냥 경찰만 기다릴 수 없고요. 새로운 사기 유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 그런 길잡이 같은 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요. 퇴근을 하면 보통 10시 이후에 퇴근하거나 아니면 자정 넘어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또 자료 수집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집에서 자료를 수집을 할 때도 있고 회사에 저 혼자 남아있다. 그럼 회사에서 자료 수집을 하거나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회사도 다니면서 사기꾼 추적하려고 자료 수집하고 이런 거 거기다 유튜브까지 하시면은 정말 몸이 남아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아, 네네네. 경찰들이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뭐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사이버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이 해당 그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입금했던 통장 계좌주, 그러니까 내가 입금했던 그 통장이 통장 계좌주의 관할 지역 경찰서가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부업 사기라든지 아니면 로맨스 스캠 사기라든지 아니면 리딩 사기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계좌주도 그리고 또 피해자님들이 살고 계신 지역 그 거주지도 제각각이거든요. 접수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는 게 그게 굉장히 뭐랄까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굉장히 느려요. 누가 봐도 동일 조직이 소행인데도 불구하고 입금했던 계좌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사건 유형이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님들이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들이 동일시 묶어야 할 사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사기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슈화가 되거나 강력 사건이 아니게 되면 일단은 그 전담만도 뿌려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사건의 피해자님들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공동 대응이라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경찰이 아닌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이 그 해당 사건이 피해자님들을 한데 모으고요. 그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을 만들면 그러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피해자님들이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피해도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장 크죠. 잡으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았고요. 제가 직접 피해금을 회수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난 남자니까, 그리고 성인 남자니까 받을 수 있겠다 치지만 만약에 추적은 가능해도 감히 나설 수 없을 만한, 그러니까 직접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없는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은요, 범인이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경찰들이 그렇게 즉각 출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 신고를 해서 경찰보다 제가 더 빨리 가면 피해금 회수도 가능하고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 대신 행동을 해주는 거죠.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신 것 같던데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권투 선수 생활 한 18년 정도 했고요. 보디빌딩 대회도 몇 번 출연했었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대략 한 12년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좀 많이 당했어요. 형한테. 그런데 저랑 동갑짜리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는 여자애예요. 그런데 자기 오빠한테 그렇게 똑같이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자기 오빠한테.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가 힘이 없어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집에 오면 형한테 그렇게 맨날 그 폭력을 당하는데, 저보다 약한 여자애는 저만큼 또는 저보다 더 심하게 자기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가정 폭행을 당하는데 맨날 같이 도망 다녔어요. 제가 권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걸 정말로 혐오합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에게 뭔가를 빼앗고 그런 사람들을 말살해버리고 싶어요. 단톡방이 되게 많다고. 예, 단톡방이 엄청 많죠. 57명, 741명, 100명, 100명. 저와 실질적으로 통화했었던 피해자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스타부업 사기 피해자님들입니다. 본인은 아프대요. 그리고 외국에 있대요. 외국에서 꽤 많은 일을 했었는데 자기는 불치병이 걸렸대요. 불치병이 걸렸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난 네가 남자인 줄도 알고 네가 보낸 사진이 다른 사람 사진인 줄도 안다. 저는 로맨스 스캠인지 다 안 거죠. 보람을 가장 좀 크게 느꼈던 순간이나 사례가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세요. 더치트에 대부분 올라오는 피해 사례의 피해 금액이 많아봐야 몇백만 원, 예, 적으면 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평균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천만 원짜리 피해 사례가 10개가 그 연달아서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해서 피해자님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어요. 그 중에서 3분이 연락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 3분 중에서 2분이 지금 방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대요. 제 문자 받고 그 마음을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2분 중에 바로 한 분이 제가 제일 처음에 인터뷰를 했었던, 실제 피해자는 그 남성분이 아니에요. 그 남성분이 아내분이신데, 근데 그 아내분이 사기 사건을 당하고 그 남편분이 대신 인터뷰를 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예쁜 따님까지 3명이서 너무 생활고가 힘든데 사기까지 당하니까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데 가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였군요. 그때 생각이 나셔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계기가 됐겠네요. 네, 어쨌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겪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았죠. 그럼 일반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게 있나요? 금융사기 유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만 믿어. 그러니까 돈 내놔. 그게 아니면 돈 없어? 그러면 너 명이라도 내놔. 이거거든요. 풀어보면 이건데 이거를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굉장히 좋게, 거부감이 없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막상 종합을 해보면 결과는 그거예요. 나만 믿어. 더욱더 심각한 게 바로 2차 사기입니다. 2차 사기는 뭔가요? 돈 찾아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2차 사기입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님들, 그 피해자님들한테 돈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일단은 선수금을 받고, 그리고 잠적을 하는 거죠. 더 쓰레기네요. 더 쓰레기고, 그리고 더 쓰레기 같은 더 쓰레기는 뭐냐면요, 바로 그 2차 사기를 합법적으로 치는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돈 찾을 수 있다면서 변호사 선임하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먼저 내라고 합니다. 그거 받고 경찰서에서 조서 2번 써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지금 그 인터뷰 편집 중인 피해자님인데 부산에 계세요. 그분한테 어떤 법무법인이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피해자님들이 피해당한 직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변호사부터 찾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사연을 얘기하면 사건 접수해주겠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 해결하려면 몇백만 원 내라. 일을 상담하는 데는 또 그 몇십만 원이다. 그러면 순순히 그거 내잖아요.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누구에게 그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변호를 할 건데요. 사기꾼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해 주겠다는 듯이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면서 그런 식으로 선수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피해자님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힘을 쓰는 진짜 정직한 변호사님들, 그런 변호사님들이까지 싸그리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 몇몇 쓰레기 같은 그런 변호사들 때문에. 이런 사기 사건이 한국에 좀 많은 편인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기 건수로 보나 아니면 비율로 보나 한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사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크게 봐요. 폭행, 절도, 또는 그 성범죄, 그런 거는 굉장히 높게 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반면에,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흐지부지하죠. 대응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여태껏 신고된 건수가 전체 피해율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된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신고조차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보다는 피해자를 욕해요. 그걸 왜 당해? 아니 사기인 줄 뻔히 아는데? 저 사람 멍청한 거 아니야? 아, 욕심이 많으니까 당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기꾼보다는 피해자를 먼저 욕하는 이런 사기를 대하는 우리 문화가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런 문화가 사기꾼을 더 활기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기꾼보다는 피해자를 욕해요. 그럼 누가 신고를 해요? 겁나서, 자존심 상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사기 피해를 안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는 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도 계속 상기를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피해를 안 입었다고 해서 피해당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왜 당해? 아니 딱 봐도 사기인지 모르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사기 공화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 피해 당하셨던 피해자님들 대부분도 그러세요. 내가 사기 당할 줄을 몰랐다고. 내가 사기 피해자들한테 왜 사기 당하냐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사기 피해자보다는 사기꾼을 욕하는 그런 올바른 분의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